안녕하십니까. 24장 서구의 침략에 맞서다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학습지 위에다 제가 이렇게 적어 놓잖아요. 24번하고 교과서 몇 페이지를 적어 놓는데 급하게 좀 만들다 보니까 여기에 누락이 좀 된 것 같은데 알아서 쓰십시오. 자, 이번 파트는요. 이제 저번 시간에 봤던 내용은 이제 서구 세력 열강들이 아시아로 침입해와서 일본과 그 다음에 청나라가 차례로 개항을 당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이제 우리나라까지 서구 세력들이 침입해와서 다툼이 벌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파트는 시험에 잘 안 나오는 내용들이 많았는데 이번 파트부터 이제 내용이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들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핵심이 뭐냐면요. 이런 다양한 사건들이 있을 텐데요. 사건들의 순서를 좀 잘 파악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어느 사건이 어느 나라 때문에 이뤄진 건지 그 연결 관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제가 오타가 났는데 미래의 일을 제가 가져와 버렸습니다. 2차를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1866년인데요. 이때가 연도로 치면은 병인년입니다. 그래서 이때 있었던 일들 다 앞에 거의 병인자가 붙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천주교 박해 사건과 이걸로 연결되는 게 병인 양요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단 천주교 박해라는 게 뭐냐? 박해란 단어는요 간단해요. 못살게 군다라는 뜻입니다.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을 못살게 군다라는 건데요. 사실 천주교를 박해한 거는 이번만 한 게 아니고 정조 때부터 약 3번 정도 더 있었어요, 사건이. 근데 이번 박해는요 좀 특이한 게 외부의 일이 그 박해에 영향을 크게 줬었습니다. 일단은 저번 시간에 한 내용하고 연결이 돼요. 러시아가 제2차 아편전쟁에서 중재해준 대가로 어디를 얻었습니까? 연해주를 얻게 됐죠. 그래서 옛날에는 만주에 가로막혀서 러시아랑 조선이랑 관계가 없었는데 이제 조선의 국경과 러시아의 국경이 맞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의 힘이 조선 쪽으로 미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집권자였던 흥선대원군은요, 이 러시아가 좀 무서워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어디를 끌어들여요? 프랑스를 끌어들입니다. 당시 조선에 이 천주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입국을 해 있는 상태였는데요.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요, 중국의 그 프랑스 선교사 본부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연통을 넣어서 프랑스를 끌어들이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적을 적으로 막는 방법을 택한 겁니다. 이걸 네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EEJ라 그러죠. 요런 이제 상황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가요, 베트남을 침공을 옛날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어지는 사건이 청푸전쟁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사실 여기 파트가 좀 핵심적인 내용이기는 좀 복잡하니까 생략을 좀 할 건데요. 그래서 프랑스에 대한 여론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프랑스는 대표적인 제국주의 국가였잖아요. 자, 거기다가 국 내에서도요, 천주교를 금지하자는 여론이 고조가 됐겠죠. 왜냐면은 천주교 자체가 조선사회, 즉 성리학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이 성리학은 뭐를 중시합니까? 그 조상에 대한 숭배 같은 것도 중시를 하고, 그리고 조선은 성리학을 근간으로 해서 뭐가 있었어요? 신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천주교에서는 신분이 있습니까? 없죠. 다들 평등하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조선의 이 사회 근간을 부정을 했기 때문에 이 천주교를 금지하는 여론이 더 강해지니까 천주교를 쉽게 말해 때려잡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병인박해라는 사건이에요. 이 병인박해 때문에 약 8,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교과서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 어디 있냐면요, 여기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요, 마포구에 절두산이라는 산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천주교 성지로 이제 등록이 됐는데요. 원래 절두산의 이름은 잠두봉이었다고 해요. 잠두가 무슨 뜻이냐? 그 두가 머리 두자고요. 이 잠이 누에를 뜻해요. 비단 만들 때 쓰이는 그 곤충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 누에 머리 같다고 해서 잠두봉이라 불렸는데 이 병인박해로 인해서 이 잠두봉에서 바로 이제 천주교 신자들을 처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돌형 같은 걸 이용해서 머리를 참수를 한 거죠. 참수. 그래서 뭐예요? 이 잠두봉에서 머리를 잘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자른다는 뜻으로 절두산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사람들의 잘린 머리가 산처럼 쌓여 있었겠죠. 이렇게 박해를 진행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프랑스 입장에서 가만히 두고 보겠습니까? 안 두고 보겠죠. 왜냐면 자기 프랑스 선교사까지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병인 박해를 구실로 해서요. 쳐들어오는 거죠. 그걸 이제 병인 양요라고 부릅니다. 양요할 때 양자는요 앞에 서자 붙이면 돼요. 서양 세력이 쳐들어와서 요는 뭐냐? 난리 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양 세력이 침입해서 난리가 났는데 그 연도가 병인 연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병인 박해를 구실로 프랑스가 누구를 보내요? 로즈 제독을 보내요. 해군을 보냈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선이 이제 항의도 하는데 근데 프랑스는 제국주의 국가잖아요. 저번 시간부터 누누이 얘기했죠. 제국주의 국가가 와서 이제 무력 시위, 그러니까 무력으로 협박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나라를 멸망시킨다라기보다는 장사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죠. 이 장사를 하면서 또 쉽게 말하면은 식민지로도 만들려고 일부러 오는 거지 않습니까? 연결고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호개방, 조선 항구를 열어라. 앞으로 너네 우리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하자, 즉 통상하자는 걸 요구하면서 무력으로 항의를 한 거죠. 조선은 일단 강화도의 수비를 강화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프랑스 군대는 강화도에 상륙을 해서 강화부를 점령을 하죠. 그래서 조선은요 맞서 싸웠습니다. 어디서? 몬수산성이랑 정족산성, 다른 말로는 삼랑성이라고도 해요. 여기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이제 누가 싸웠나를 봐야겠죠. 몬수산성은 한성근이란 사람이 열심히 싸웠고요. 정족산성은 양헌수란 사람이 열심히 분전을 했습니다. 사실 이 병인양요 때 조선군의 피해가 엄청나긴 했거든요. 프랑스는 좀 적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조선 군대가 너무 끈질기게 항전을 하고 그리고 조선이 통상할 기미가 안 보이니까 프랑스 입장에서는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랑스군은 퇴각을 하죠. 근데 그냥 곱게 가지 꼭 난리를 쳐요. 퇴각하면서 어떻게 하냐? 강화도에 있었던 주요 시설들을 박살내버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던 중요한 것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대표적으로 뭘 약탈해 갔냐면요. 외교장각이라는 건물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보관하고 있던 의궤라는 거와 각종 유산들을 다 가져갑니다. 외교장각은 규장각은 들어는 보셨죠? 정조가 설치했었던 학문 연구기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외교장각이라고 해서 서울 바깥에 하나가 있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백업이에요, 백업. 중요한 거 보관하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의궤라는 걸 갖고 있었는데요. 의궤가 뭐냐면 요 책이에요. 보니까 약간 그림이 있죠, 그림.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국가의 중요한 행사 있잖아요. 그 행사를 진행한 보고서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 그림도 상세하게 그려놓게 돼 있는데요. 쉽게 말해 이 책만 있으면 옛날에 썼던 의식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게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프랑스가 가져간 겁니다. 아깝죠. 자, 그럼 흥선대원군은 이 사건 이후로 어떤 반응을 보였겠어요? 안 되겠네 해가지고 통상수교 거부를 강화를 하겠죠, 그죠? 너라는 통상 안 해, 막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또한 이 병인양요가 뭐 때문에 발생했다 그랬어요. 병인 박해 때문에 발생한 거잖아요. 이 병인 박해 구실을 제공했던 천주교에 대한 반대 여론도 이제 생기면서 박해가 더더욱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지요. 같은 병인 양요, 병인 박해 이 사건들은 어디랑 관련이 있다? 프랑스랑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친미양요가 또 발생을 하는데요. 사실 병인년에 사건 하나가 더 있었어요. 뭐였냐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호자 들어가니까 이거는 배 이름이겠죠, 그죠? 제너럴 셔먼이라는 배로 인한 사건이었는데요. 이 제너럴 셔먼호는 미국의 장사하는 배였습니다. 상선이었는데 이 제너럴 셔먼호가 어디까지? 평양까지 치고 들어와요. 서해바다부터 시작해서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옵니다. 사실 평양도 되게 중요한 곳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평양에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그쪽으로 이제 들어간 것 같아요. 들어가서 얘들도 이제 미국, 제국주의 국가니까 뭐 하겠어요? 전쟁하자가 아니라 장사하자겠죠, 그죠? 통상을 요구를 합니다. 근데요, 제너럴 셔먼호가 되게 커요. 크다 보니까 수심이 깊은 곳에서만 운항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뭐야? 배가 이렇게 물에 떠 있는 구조잖아요. 당연히 밑에 바닥이랑 차이가 있어야 물에 뜨겠죠. 근데 얕은 수심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배가 이제 그 강바닥에 닿겠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배가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미국 이 상선에 타고 있던 직원들이 횡포를 부립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가 좀 정이 많은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이 배가 고플까봐 먹을 거를 갖다 줍니다. 근데 갖다 주면서 이제 조선 관리가 갔겠죠. 그 관리들을 폭행을 하고요. 그리고 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폐악질을 일삼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도 많지만 뭐도 많아요. 복수를 잘하죠, 그죠? 자, 그래서 평양에 있었던 관민, 평양에 있었던 공무원들하고 평양 그 백성들이 같이 어떻게 합니까? 배를 예, 그 배가 물에 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떠 있는 걸로 좀 부족해서 가라앉혀 줍니다. 배를 침몰시켜 버리죠. 거기다가 이제 2년쯤 더 지나서는요. 이건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지금 기준에서도 용납이 안 되는 사건인데요. 뭐가 있었냐면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실 이건 미국이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좀 어려운데요. 오페르트가 누구냐면요. 중국에 머물고 있던 독일 상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프랑스랑 미국의 사주를 받아요. 무슨 사주겠어요? 너가 조선을 잘 구슬리든가 협박을 해서 뭐하게 해라? 통상하게 해라. 즉 문호 개방을 하게끔 해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페르트가 머리를 굴립니다. 아니 전쟁을 해도 얘들이 문을 안 여는데 어떻게 하지? 하다 보니까 조선이 무슨 나라였어요? 이게 성리학의 나라잖아요. 이 성리학은 뭘 또 중요시합니까? 효를 중요시하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아빠를 갖고 협박을 하면은 얘가 어쩔 수 없이 꼬랑지 내리겠지? 라는 좀 이상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일단 통상 요구는 하겠죠. 근데 당연히 하겠습니까? 조선이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원군의 친아빠였던 남연군이란 사람의 묘를 도굴하려고 시도합니다. 이게 어디 있었냐면 지금 충남 덕산 예산 옆에 있잖아요. 거기에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요. 근데 이 묘가요. 옛날 조선에서 묘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관을 이제 땅속에 이렇게 묻잖아요. 관을. 그리고 위에 흙을 이렇게 덮잖아요. 근데 좀 높은 사람들의 묘는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관 근처에다가 석회 같은 걸 붓습니다. 근데 그냥 석회가 아니라 지금으로 치면 시멘트 같은 거예요. 콘크리트 같은 거. 근데 이 시멘트가요, 희한한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단단해지는 시멘트를 붓습니다. 기술력이 좋죠, 그죠? 그래서 요런 묘를 회광묘라고 해요. 그래서 묘를 팔 때 이 겉에 있는 흙을 걷어내더라도 이 튼튼한 콘크리트 때문에 안에 있는 관까지는 도달을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오페르트가 이제 밤을 틈타서 도구를 시도를 하는데요. 위에 흙을 걷어내다가 안에 있는 회곽을 만나서 도구를 실패하게 됩니다. 요즘엔 이 회곽묘를 이제 도굴 말고 발굴을 하잖아요. 합법적으로. 발굴할 때는 중장비를 갖고 와요. 포크레인 같은 거. 그 정도로 회곽이 단단합니다. 근데 옛날에 이걸 손으로 깔라 그랬으니 까지겠냐고요. 그래서 덕산 주민들이 또 그 소리 듣고 와서 저항도 했었고요. 또 묘 자체가 단단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오페르트 목적이 뭐겠어요? 남영군 유고를 끄집어내서 흥선대원군한테 협박을 하는 거죠. 너 조선 개항할래? 아니면 너네 아빠 영원히 못 볼래? 이렇게 협박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실패를 하니 흥선대원군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보고 있었던 조선의 백성들까지도 야, 서양 애들이 이게 사람이 아니구만. 어떻게 아빠의 유고를 갖고 협박할 생각을 하냐 하고서 반감이 심해지는 결과를 초래를 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게 이제 신미양요입니다. 자, 신미양요 배경 당연히 뭐겠습니까? 미국이랑 관련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미국에 배가 가라앉았잖아요.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구실이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은 로저스 제독 해군을 또 파군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를 공격을 하는데 당연히 목적은 뭐였겠어요? 제너럴 셔먼호에 대해서 항의도 할 겸 통상이 목적이었겠죠, 그죠? 즉 조선의 문호 개방을 노리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군은 이번에도 강화도로 들어옵니다. 강화도로 들어오는데 이때는 좀 많이 뚫려요. 강화도에 있던 방어시설인 초지진과 덕진진이 뚫려요. 그리고 미군은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와서 어디를 공격하냐? 광성보를 공격합니다. 다른 매체나 책에서는 광성진이라고도 하는데요. 뭐 비슷해요. 광성보를 누가 맡고 있어요? 어제현 장군이 맡고 있었는데요.
수비대가 격렬하게 저항을 합니다. 그럼에도 어재현 장군이 결국 전사를 하죠. 광성보가 무너집니다. 근데 미국의 목적이 뭐라겠습니까? 통상이잖아요. 이렇게 아무리 조선을 두드려 패도 통상을 하려고 하질 않으니, 그래서 미군은 결국 아이 할 만큼 했다 가자 이러고 퇴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뭡니까? 지금 조선은 병인양요하고요, 신미양요라는 큰 사건을 5년 내에 2번이나 겪었잖아요. 즉 서양 애들한테 5년간 2번 넘게 두드려 맞은 거지 않습니까? 아까 오페르트는 진짜 큰일을 한번 할 뻔했고요. 그래서 이제 흥선대원군은요, 통상수교 거부라는 게 그냥 이것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통상을 해줬다가는 뭐가 되는 거니까, 이제 그 얘들의 요구가 충족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의지를 전국에 알릴 필요가 있어서요, 전국에 이거를 세웁니다. 척화비라는 비석을 세웁니다. 내용을 좀 보면요, 교과서에 있는데요, 이렇게 생긴 비석이에요. 내용이 살벌합니다. 서양 오랑캐, 즉 서양 열강 세력이 침입했을 때 얘네랑 안 싸우는 거는 화친,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는 거래요. 그리고 이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그건 뭐랍니까? 나라를 팔아먹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얘들하고 통상할 생각을 추호도 하지 마라 라고 강하게 어필을 한 거죠. 그러면은 밑에도 한번 봐야겠지요.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 흥선대원군이 이걸 밀고 나간 거잖아요. 이게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다는 얘기예요. 잘한 점은 뭐냐? 애초에 서양 세력이 처음에는 조선을 멸망시키러 온 건 아니었잖아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통상하러 온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통상을 허락해줘서 나라 문을 열었다가 애들이 뭔 일을 할지 알고, 그러니까 조선이 식민지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즉 서양 세력이 통상하자고 왔을 때 그 속내가 시커멓단 얘기예요. 즉 조선을 침략하려는 의도가 있었단 얘기죠. 근데 이거를 인식을 했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침략을 어느 정도 방어했다라는 게 잘하긴 한 거죠. 근데 한계는 일시적인 거죠. 어차피 조선 뒤에 가서 문 뜯겨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러 나라들한테 이권을 다 뜯어먹히다가 일본이 이제 호로잡잡하잖아요. 근데 일시적으로나마 막았다는 게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근데 한계는 뭐냐? 일본 같은 경우를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본은요, 1850년대 후반에 개항을 하긴 했죠. 근데 그게 이제 미국이 협박해서 한 거긴 하지만요. 근데 일본은 개항한 다음에요,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서양의 국가들과 비슷하게 쫓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조선은 그 일본이 노력하는 시기부터 통상 수교를 거부하면서 나라 문을 안 열었잖아요. 즉 일본과 20년 정도의 차이가 발생해버린 거예요. 일본은 발전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멈춰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럼 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앞으로 뭐라 부를 거냐? 근대화라고 할 거예요. 즉 서양 세력이, 서양 제국주의 국가가 발전한 게 세계의 트렌드가 된 거잖아요. 그 트렌드대로 쫓아가는 게 맞는 건데, 근대화를 하는 게 맞는데 그걸 어떻게 한 거야? 지연시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후 열강들의 침략을 받게 된 원인을 제공한 겁니다. 말이 좀 어려운가요? 좀 쉽게 풀어주자면요, 여러분하고 친구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 친구는 20년 전부터 헬스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3대 500을 넘게 칩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헬스를 같이 시작했어요. 지금. 그럼 이 친구의 근력에 비해서 여러분의 근력은 낮겠죠. 그럼 둘이서 누가 이겨요? 얘가 이기겠죠. 당연히 좀 그런가요? 자, 하여튼 뭡니까? 조선은 발전을 하지 않고 있었던 얘기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이후에, 그러니까 조선이 힘을 일찍 기르기 시작했으면 이후에 열강들한테 뜯어먹힐 일이 없었을 텐데 그거를 늦췄다는 게 한계점으로 지적이 되는 겁니다. 하여튼 좀 양면적인 게 있는 거죠. 그리고요, 이 두 차례의 양륜을 이해할 때는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 뭐냐면 젖잘싸. 이게 무슨 뜻입니까? 졌지만 잘 싸웠다. 뭔 얘기냐? 병인양요랑 신미양요는요, 그 전투 벌어진 거의 숫자를 따져봤을 때
조선이 몇 명 죽고 얘들이 적이 몇 명 죽고를 따져봤을 때는 조선이 무조건 진 게 맞아요. 진 게 맞아요. 근데 결국 걔들의 목표가 달성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과정으로 보면 진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할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요 병인양요부터 신명요까지 사건이 한 5가지쯤 나왔잖아요. 그거를 연표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1866년부터 시작할게요. 이때는 프랑스 병인 박해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낑겼죠? 제너럴 셔먼. 그 다음에 병인 박해 때문에 바로 이어진 게 뭐였어요? 병인 양요였죠. 빨간색이 프랑스예요. 위에는 그냥 통일시킬게요. 그 다음에 1868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누가 이제 패드립 칠 뻔했어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패드립 중에 최상의 패드립을 먹을 뻔한 겁니다.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 1871년 신미년에 아까 1866년에 있었던 제너럴 셔먼호 사건으로 인해서 뭐가 발생해요? 신미양요가 발생한 거죠.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파트의 내용을 좀 더 외우기 쉽게끔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그 방송인 한 분을 욕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공적인 영상으로 남는 거라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 방송인 유병재 씨 계시죠, 그죠? 그 유병재 씨를 욕을 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하면 되냐? 병재, 병신으로 외우시면 돼요. 오페르트는 뺄 거예요. 사실 중간에 이 I자가 아니에요. 어이자입니다. 자, 병재가 병신이랍니다. 어떻게 밑을 연결할 거냐? 병인, 박해. 그 다음이 제너럴 셔먼호. 그 다음이 병인, 양요. 마지막이 신미양요. 이렇게 갈 겁니다. 이렇게 나누면 돼요. 여기까지가 다 병인년의 일이고요. 1866. 여기는 신미년 1871년도 일입니다. 나라 연결해보면 병인박해랑 어디가 연결돼요? 병인양요랑. 이게 둘 다 어디? 프랑스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너럴 셔먼호하고 신미양요는 어디였습니까? 미국이었죠. 그 다음에 신미양요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옛날에 그 설민석 강사님이 쓰시는 방법인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광어회 좋아하실려나 모르겠네요. 좀 좋아하는데요. 광어인데요. 맛있는 광어예요. 근데 엄청 맛있는 광어회. 그래서 미미광어로 외우시면 돼요. 어떻게? 신미년에요. 미국이 쳐들어왔는데 어디서 막았어요? 광성보에서 어재현 장군이 막으려다가 실패했대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미에 미자 들어가잖아요. 그럼 미국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요 파트에 나오는 이 병재 병신과 미미광어 요거 이용하시면 좀 사건들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되게 중요해요. 요거는 특히. 그러면 이번 파트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